기자 수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가지 키워드로 매주 시사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SBS 기자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라디오. 여기는 기자 수첩입니다. 저는 이번 주 진행의 아나운서 배한성입니다. 지난 1일 경주에서 개최된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에이펙은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이래 장장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으며 역사적인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죠. 이를 증명하듯 에이펙 이후 3일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포인트 상승해 63%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경주 에이펙에서 논의된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추진은 1990년대부터 극비리에 이뤄져 왔습니다. 핵 잠수함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인데요. 김영삼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2008년 3,000톤급 핵 잠수함 9척을 건조해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핵 잠수함 인프라가 빈약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죠. 당시의 디젤 잠수함 도면은 외국에서 설계한 것이었고 기술 역시 해외의 것을 이전받아온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건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재정 확보 문제와 기술 인력 부재로 또다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역시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했으나 미국 측의 기술 공유 거부로 흐지부지되었죠. 이처럼 오랫동안 한국 정부의 수건이었던 핵 잠수함에 대해 공식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아낸 것은 무려 30년의 결실입니다. 핵 잠수함은 국가 군사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무기인데요. 원자로를 연료로 사용하는 핵 잠수함은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6개국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공고한 군사력 5위 국가가 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핵 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작전 능력이 5배 이상 우수하므로 북극해 심해까지 원양 작전을 펼칠 수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빠르게 핵 현대화를 전개 중인 중국 사이에 놓인 한국의 지리적 상황상 핵 잠수함 보유를 통해 효율적으로 안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추진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북한은 잠수함 보유 척수 1위이지만 대부분 노후화된 것들로 작전 가능 수심이 얕고 소음도 커서 탐지에는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게 될 경우 북한이 조바심을 느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실제로 지난 5일 평양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부 차관급 인사회동이 이루어졌고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과 더불어 핵잠수함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료인 우라늄 농축을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건조 기술을 받아내게 될 경우 한국의 핵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한국 군 당국이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죠. 또한 핵 잠수함 승인으로 인한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인데요.
최근 중국이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대응하여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추후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을 취할 가능성 역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승인은 분명 두 팔 벌려 환영할 소식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관문을 넘어야만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혼란을 빚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조건은 국내에서 핵 잠수함을 개발하되 연료만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추진 목적은 자주 국방에 있는데 건조, 운용, 정비까지 미국이 통제하는 체계에서 자주 국방은 찾아보기 어려울 테죠. 또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진행할 경우 한화를 미국 내 방산업체로 지정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줄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필리 조선소에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인프라도 없어 시설과 인력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 실정인데요. 반면 국내 조선소는 이미 3,6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고 해군의 최신 잠수함 장영실이 디젤 방식이지만 핵 추진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핵 잠수함 도입의 예산이 최대 16조까지 전망되는 가운데 비용 절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이러한 비용 문제 이외에도 한국은 방사능 누출, 폐연료 처리 등 환경 및 안전 문제까지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에서의 핵 잠수함 승인은 한국 안보사의 매우 상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전격적인 협의에 들어가도 핵 잠수함의 건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기에 30년 수건을 이루기까지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얻어낸 기회의 불씨를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의 첫걸음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한국의 자주국방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 기자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자수첩 지금까지 제작 진현서 기술 이민석 진행의 배한성이었습니다. SGBS 여기는 여러분의 서강 방송입니다.